지난 4년 6개월이 여러 가지 그런 해고를 정말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코로나는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저희들이 이어왔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큰 행사도 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저희가 큰 많은 변화가 왔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은 잘 아시다시피 4년 동안 저희 녹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도시수, 녹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역할을 해왔고 정부 지원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한민국 1호로 모범 도시수,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고 최우수 미세먼지 차단수 등 여러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평택시를 대한민국의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을쯤엔 저희 계획을 발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균형 발전이 없으면 평택에 대해서 발전이 어렵다. 그리고 균형 발전이 안 되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돼서 오히려 발전이 더 저해된다는 생각 속에서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고,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그래서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도 10위에서 5위까지 올라가고 50만 대 도시 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 GTX AC 연장하는 걸 최선 다하고 있고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KTX선, 그다음에 평택 구갈선 등 평택이 경기남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철도의 핵심 도시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실현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평가 4년 연속 우수, 그다음에 전국 전체로 수소 모빌리티 특구, 그 수소 도시가 어떻게 지금 여러 개 수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저께도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수소 도시 발표가 됐었고, 또 수소 모빌리티 특구, 그리고 저희들이 평택이 전국에 최초로 수소항 지정 등 여러 가지 수소에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저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장점, 그리고 이 평택의 여러 가지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입지적인 여건, 이런 걸 모두를 최대한 좀 살리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높이 평가해서 평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는 수도도시로 빠르게 성장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곡천, 안성천 주변에 저희 850억 환경부 지역 맞춤형 사업에 선정이 되고, 대한민국 도시대상, 아까 말씀드린 오가나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너무 저희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혁신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더 빠르게 저희들 시장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오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바꿀 생각입니다. 그동안 과거의 것을 그대로 약속해와서 미래 변화에 대한 도시계획, 또 여러 가지 각종 시민의 요구에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한 번 시설이 결정되고 완공되고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때문에 쏟는 많은 민원 때문에 시간 이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 변화에 대응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어저께도 저희가 대규모 워크숍을 했고, 특히 우리 국장님들 과정 와 있습니다만 이 국장 과장에 대한 인식 변화,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는 변화에 맞추면서 저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변화에 따라가는 공시가 되자고 저희가 다짐하고 있고, 이 부분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도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들부터 바뀌자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 빠르게 진행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하고 경제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올해는 아마 경제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반기에 가면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내년까지도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 시도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시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도시 산업구조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들입니다. 이걸 앞으로 올해는 성과를 더 빠르게 낼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생경제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특히 모든 분야에서 지역업체를 대폭적으로 좀 쓰도록 저희가 앞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평택이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그 지역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많이 건설이나 여러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일자리. 제가 다녀보면은 일자리가 부족하더라지만 평택은 지금 사람을 구해달라고 기업청이 계속 SOS 많이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방문과 일자리 박람회 이거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SNS를 통해서 저희가 대대로 활성화하는 등 이 부분은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은 CCTV 확대라든가 앞으로 경찰과 현장 대응 구축 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에 세계 최대의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평택의 협력업체들이 지금 대거 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많은 협력업체가 인력난 또 인력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뒷받침해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앞으로 카이스트가 오게 됩니다만 인력을 우리 현장 반도체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양성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들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에 들어갈 것이고,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하고 협의해서 인력 체계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도체 특구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연간산업에서 저희가 대대로 확충합니다. 카이스는 올해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강 탄소 중립 수소복합 이민자 지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생태계 구축을 좀 체계적으로 생산부터 시작해서 운송 활용까지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평택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 도시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평택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저희가 확실히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 농업입니다. 지금 작년에 농업 기본소득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고, 저희들이 이제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농업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 농업, 또 경관 농업 이런 다양한 미래 농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푸드도 만들었습니다만 가공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사업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농업에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 농업 저희가 대대로 확충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납품하는 것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농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평택에 있는 많은 논들을 활용해서 경관 농업, 관광 농업으로 앞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빠르게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의 그 자동차 클러스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배당동 사건을 해서 전부 다 재공모를 진행되는 사업에서 재공모를 좀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공모를 할 경우는 상당수 혼란이 지금 예측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 법안이 지금 발의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을 유예를 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심의 중인데, 정부도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빨리 정비가 되면은 이거를 빠르게 진행할 거고, 이 사업자는 이 사업을 예정대로 저희 하겠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발표가 되면 저희는 빠르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평택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자동차 수출입 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옆에 기아자동차, 아산의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가운데에 평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저희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작업을 할 거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나가는 작업을 속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자동차나 이런 수소는 다른 도시에 없는 평택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를 최대한 살려서 이번에 특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반도체 특구 제가 설명드렸고, 브레이시 지금 카이스 올해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명드렸고, 뭐 도시재생 사업,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어떤 그 균형 문제를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 고도 제한 하나 이런 거 저희가 알려주십니다. 역전합 같은 정비 사업도 저희가 역전합에 그 광장 정비 사업도 지금 한 1,200억을 투입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옆에 쌍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민간 개발사를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평동까지 이걸 대대로 확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도심을 살리는, 그래서 지금 슬로만 되고 있는 평택역 주변을 완전히 새로 바꾸고 주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이제 하나씩 아마 계획이 성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신도심 균형은 아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 구현도 저희들이 평택보 수질 개선 사업 지금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푸른하늘 프로젝트 경기도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감축되는데 앞으로 더 빨리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소부발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평택이 수수하늘에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드렸습니다. 가스공사에 그 가스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스 저장 탱크가 만들어지고 거기 통해서 가스가 도입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이제 평택을 통해서 최초로 수소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탱크, 그러니까 보존, 그러니까 이 LNG 보관 탱크를 앞으로 계속해서 수소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부발전은 그 수소를 이용해서 초기에는 LNG와 수소를 혼용을 해서 발전을 하고 나중에 전체를 수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서 미세먼지 없는 발전을 평택에서 이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기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와 서부발전,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하는 큰 우리가 프로젝트를 앞으로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완성이 되면 푸른하늘 프로젝트가 더 빨리 저희들이 성과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웨이 녹색도시는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30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4년 동안 노력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정원도시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이 정원을 확충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여건이 있습니다만 교육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녹색 도시를 실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사를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 계속해서 평택시가의 핵심 사업으로 저희 추진을 합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 도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모든 계획을 미래 스마트 도시,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이 도시 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개발자 위주로, 또 차 위주로, 사람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관도 보면 다 똑같은 층수도 다 해서 도시가 너무 형편없거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식을 공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서 어저께도 저희가 대규모 합동회의를 했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서 이 도시의 기본 구조를 바꾸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 부분 앞으로 반드시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시설 여가시설 조성할 때 평택형 도시디자인 구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나갈 것이고, 의견이 종합되면 저희가 동시로 평택시 입장을 밝힐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AC 노선 연장을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원발 KTX 직결, 평택 부발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확충해 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특히 도시계획할 때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대책 같은 게 굉장히 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는 이 광역도로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보충하는 작업을 해서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정도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입니다. 이 도시가 팽창하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는 30년 전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바로 대중교통 그 노선 개편,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대중교통 노선도 개편하고 차고지도 변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버스 같은 것도 앞으로 대중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대중교통을 평택시 이 시민과 관련된 민원 1호로 저희들이 이미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시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이 대중교통 개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대중교통 분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0%밖에 안 되고 경기도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서비스도 제일 수준이 낮습니다. 이런 구조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충할 생각이고 지금 차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공간 구조가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이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도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 확충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 개선은 쉽지 않은데 차 없이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의 가장 핵심으로 이 대중교통 개선을 1호로 좀 저희가 꼭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신설하고 이제 DRT 고동에 이번에 이제 DRT가 도입돼서 4월부터 이제 DRT가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공영 주차장 확대, 그다음에 스마트 교통 제어 시스템 등 확대 이런 대중교통 개편에 저희가 시 영향을 총동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쓰레기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아직도 곳곳에 도시비가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쓰레기 이 문제를 저희 평택의 1번, 2번 가장 핵심 사업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학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는 올해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비해서 또 그리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아주 크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저희들이 또 교육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미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에 들어갔고 앞으로 이 부분은 평택시와 교육청 합동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그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성과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하면은 그 놀이 뭐 이런 것 위주로 구축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급변하니까 이 급변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께서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조기 은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조기 은퇴자들. 그다음에 이 노년 인구가 길어지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평생학습에 이것을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갖고 있는 조직 갖고 있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평생학습 재단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저희가 센터도 더 증설하고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화해서 앞으로 시민들께 단순하게 이렇게 여가 놀이뿐만 아니라 이런 신중년, 그 다음에 제2인생, 자원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재단도 만들 것이고 또 그 기능도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앙도서관 이런 것 대대적인 확충 계획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화예술전당 착공했고 평택박물관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좋은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예술관도 창단하고 앞으로 시립미술관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주거 레포츠공원, 뭐 평택포 수상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평택포를 수상스포츠 메카로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저번에 그 유니세프 유네스코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자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맞춰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뭐 공동교관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좀 부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청년 정책과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카이스와 함께 그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같이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현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복지관 증설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합니다. 아주대학병원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이미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대학병원에서는 지난번 총장께서 오셔서 아주대학병원을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제2병원이 아니라
여기를 완전히 이 거점 병원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1병원, 2병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아주 그 특색 있는 특화된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제 포부도 있다고 하셨고, 화양 종합지구에 생기는 종합병원들은 매년에 예정대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을 확충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새로운 것을 크게 구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을 잘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고도 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는 반도체 특구, 자동차 특구, 자동차 특구, 수소 특구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해나가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간 균형 문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기초를 만들고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 큰 것이 만드는 거.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 이런 환경 문제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작업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하나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평택시청은 27년 이전하는 건 뭐 큰 문제 없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평화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뭐 중앙도서관 이런 그 건축도 저희들이 이것이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건물 졌다 한 50년 지나면 또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큰 성경적인 건물들은 저희들이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유지되고 아예 설계부터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지금 평택역 광장에 국제 규모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에서도 벌써 여러 군데서 이미 응모하겠다고 좀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디자인, 그러니까 공공건축도 전에 보면 그냥 특징이 없이 공공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은 다 특화를 할 겁니다. 공원도 특화라고.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공원 하나하나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원을 만들자. 건물도 가장 특징 있는 건물을 만들어서 이제 도시 경관, 삶에 있어서 이 도시 미관 같은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등 이게 도시가 국제도시로서 시멘트 다 비싼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작업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고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맨 앞 테이블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서 저 끝에 테이블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질의하실 게 예상이 되는데요. 가급적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호명을 할 때 쥐기 없이 기자님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맨 앞 테이블부터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브리핑뉴스 이기성 기자님. 네, 브레이크뉴스의 이기성입니다. 시장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청년 정책과 신설을 하신다는 부분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신설국을 신설하게 되면 그 인원 충원이라든지 어떤 그 기존의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시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과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무원을 모임을 하겠지만은 1년 후에 저희 제도를 정비해서 청년 정책과는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을 우리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을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청년 정책과를 체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합치려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가운데 테이블 질문하실 없으시면 그 앞 테이블 맨 오른쪽에 테이블. 안녕하세요. 시대일보 김민희입니다. 마스크 풀고 얘기해 주세요. 잘생기지 못해갖고 마스크를 일부러 쓰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저 팀장님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걸 보니까 문화관광교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그 원정리에 있는 수도사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효대사 체험관이라는 데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원효대사님이 당시 1400년에 여기로 왔다라는 식으로 명시해서 적어놓은 경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1400년 전에 역사적인 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지역 간의 경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대략 이쪽에 의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바다 제가 그걸 전문 지식이 없어갖고 그 부분 그렇게 지도를 그렸다면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보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지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흔히 깨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고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경주서부터 661년에 경주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천에서 당시에는 이천이 남천주입니다. 이천에서 수원을 거쳐서 수원서 당황성으로 간 게 아니고 바로 백해서 평택으로 왔다라는 식으로 아예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경로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취재를 해본 결과 어느 한 곳도 어느 문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보 공개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이게 벌써 거의 한 150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예. 1500년 전에 그들이 얼마큼 명확하게 있는지 아마 대략 그 지역 주변에서 이렇게 출발하지 않나 추정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저기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금 용어를 순화할 필요성이 네.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모든 일을 할 때는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이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테이블 오른쪽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시장님 아까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앞으로는 지방이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택시가 지금까지 갑작스럽게 원정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과거에 어떤 공무원이 중심인 개발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힘을 빌리는 게 어떤가? 대표적으로 현재 그 평택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세요. 이사장으로. 대부분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산하기관장 겸직을 금지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안 그래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평택농악 보존해도 살리고 또 우리 문화재단을 시민들한테 맡기는 게 어떠냐 묻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이사장을 제가 민간인한테 맡겨라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의 재정이 본인의 대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사장을 시장이 맡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민간이 맡는 게 나은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단의 예산이 전액이 다 시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부분은 아주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도시 사례라든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고 저는 뭐 민간이 맡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사장을 제가 바꾸기 때문에 이사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걸 답을 하셨나요? 너무 그래서 지금 대표권이 지금 이사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 이사회를 1월 30일 날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 대표권을 지금 대표이사한테 넘기려고 그렇게 지금 정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이사장을 아예 민간으로 하자는 그런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장을 시장님이 겸직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기 계약이 위배됩니다. 시장이 시장에게 위탁 계약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법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오산시도 그렇고 또 이 밑에 당진도 그렇고요. 계속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조례 개정을 해서 겸임 금지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중앙에 있는 테이블 김춘식 경기 서울신문 기자님.